아니 한국은 치과 치료하고 이걸 준다고 이게 말이 돼. 너무하잖아 정말. 여기 미국에서 온 대학생이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쏘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요. 이 미국 여대생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대학생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충치 치료를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이빨이 많이 안 좋기는 했지만 치과 의사인 아빠를 둔 덕분에 치아 건강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빠의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빠는 제 치아를 치료하고 나서 말했어요. 크리스티나, 아빠가 내 치아를 봤는데 잇몸 안쪽에 치주 질환이 있어서 속 깊은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심한 경우 치아를 뽑아내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 아빠가 알아봐 줄 테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한국으로 가는 건 어때? 저는 아빠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아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빠가 치과 의사야. 근데 아빠가 치료를 하지 않고 한국 가서 치료를 받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처음 한국으로 치과 치료를 하러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아빠가 미국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치과 치료를 하러 간다니요. 아무리 한국 치과가 좋다지만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치과 치료 받으러 한국에 갔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치과 의사인데 왜 아빠한테 치료를 안 받는 거야? 너희 아빠 설마 돌팔이 의사는 아니지? 뭐 이런 놀림을 받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나 그냥 아빠한테 치료받을래. 세상에 치과 치료하러 한국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애들이 아빠가 돌팔이 치과 의사 아니냐고 비웃으면 어떡해? 그러자 아빠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크리스티나 잘 들어. 아빠가 치과 의사기 때문에 지금 너의 치아 상태를 가장 잘 알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치료받기 위해 한국으로 보내는 거야.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뉴욕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아빠가 뭐가 아쉬워서 저를 한국으로 자꾸 보내려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아빠에게 대들듯이 물었어요. 아빠,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야.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고 그 중심에는 뉴욕이 있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치료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 한국에 가서 아무 치과나 들어가서 진료받으란 말인 거야. 답답하게 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계속하는 거야, 아빠. 그러자 아빠는 흥분해서 날뛰는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살짝 굽히고 저보다 시야를 낮추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크리스티나 믿기 힘들겠지만 내 말이 맞아. 한국에 도착해서 아무 치과나 들어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지금 네가 미국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100배는 좋아. 크리스티나 네가 말했듯이 우리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맞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지. 마찬가지로 한국의 치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란다 크리스티나. 만약 네가 한국에 가서 아무 치과나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미국보다 100배 좋은 치과 진료를 받게 될 거야. 한국은 치의학에 있어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야. 특히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전 세계 1위의 치과 기술과 고급 의료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1등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임플란트, 교정치료, 치아 미백, 성형, 일반 치과 치료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치과 진료 분야에 해당해. 심지어 이 모든 치과 진료 분야에서 한국은 20년째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 크리스티나 너의 치아 상태를 봤을 때 너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지구에서 한국밖에 없어. 거기 가서 치료받으면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거야. 아빠는 누구보다 크리스티나 너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부탁이야. 한국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자. 저는 아빠 말에 여전히 못 믿어온 면이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체감적으로 한국 가서 치료한다는 게 마지막까지 내키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만약 제가 한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된다면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방학인데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치료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별로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 그렇지만 나도 방학에 놀고 싶은데 한국에서 치료 후 회복에 한 달 이상이나 써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 아빠는 입가에 미소를 살짝 머금으시더니 말했어요. 크리스티나, 한국은 특히 임플란트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성공률이 99.9%가 넘고 회복 기간은 짧아. 수술은 길어야 1시간이고 회복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
사후 관리까지 한다고 해도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네 아픈 치아가 모두 나아질 거야. 아빠처럼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어. 너도 아는 아빠 친구 윌리엄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도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앞니를 잃게 되었어. 처음에는 임시 치아를 사용했지만 많이 흔들려서 고생을 했어. 음식을 먹는데도 불편하고 웃을 때마다 불규칙하게 붙인 앞니가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시술을 받을 만한 장비를 갖춘 곳도 없어. 만약 장비가 있는 곳을 찾았다 하더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치과 인력이 없어. 기적적으로 그것마저 찾았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치료를 할 수도 없지. 그래서 윌리엄 아저씨도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한국을 가게 됐어. 일주일 안에 다 치료를 받고 지금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단다. 이번에 너를 보낼 치과도 윌리엄 아저씨가 치료받았던 곳이야. 아빠가 모든 준비를 다 할 테니 넌 그저 마음 편하게 진료만 받고 오면 돼. 아빠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윌리엄 아저씨가 방문했던 곳이라니 마음이 놓였어요. 또 하나는 준비를 아빠가 다 해준다 했으니 저는 진료에만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아빠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치과 의사인 아빠가 저를 일부러 안 좋게 하려고 한국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속는 셈치고라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오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아빠가 다시 치료를 해줄 테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크고 화려한 공항에 놀랐어요. 무엇보다 제가 감탄했던 건 깨끗함이었어요. 공항이 이렇게나 큰데 바닥에 쓰레기 한 톨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얼마나 닦은 건지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미끄러운 기름을 발라놓았나 생각까지 들었어요. 혹시 걷다가 미끄러지는 건 아닌가 살금살금 걸었는데 물기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반짝하는지 공항 바닥에 누워서 잘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몇몇 관광객들은 종이나 방석도 깔지 않은 채 맨바닥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사는 뉴욕 공항은 바닥이 더러운 편이거든요. 최근에 노후화된 공항을 리모델링한 적도 있었는데 더러움이 더 심해졌어요. 리모델링 초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음식점과 상점이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터미널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공간 구조가 변하면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었어요. 이용객들이 뭔가 먹고 쉬고 해야 할 공간이 없으니 그냥 서서 햄버거나 소시지로 끼니를 때웠죠. 그러다 보니 바닥에 햄버거 패티 찌꺼기와 소스 등이 달라붙었어요. 걸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고 공항 바닥은 거무튀튀한 느낌이 많았죠. 그런 공항을 보다가 인천공항을 보니 잘 관리된 5성급 호텔 바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깨끗한 인천공항에 놀라며 서울에 있는 숙소로 갔어요. 관광을 온 거라면 서울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을 테지만 저는 치아가 안 좋잖아요. 어차피 밖에 돌아다녀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없으니 일단 치과 치료부터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빠가 알려준 서울 치과에 방문했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 치과는 인천공항처럼 깨끗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바닥을 윤기나게 닦는 건지 정말 가는 곳마다 청결해서 깜짝 놀랐어요. 치과는 높은 천장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또 무슨 호텔에 온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은 인천공항도 병원도 정말 다 호텔처럼 깨끗하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제 감탄이 가시기 전에 저는 카운터의 이름을 말하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였어요. 치과 카운터에 있는 점원은 전문적인 치과 용어를 써가면서 제 증상을 물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누르면서 영어로 답했죠.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걱정을 했어요. 이 치과 카운터 점원들이 내 영어를 알아들을까?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치과 용어까지 들어있어서 듣기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수술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카운터 점원은 단번에 제 영어를 알아듣고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수술을 하기 전 제 잇몸 상태, 평소 양치질 습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꼼꼼하게 영어로 알려주었어요. 저는 치과 점원의 영어 실력에 소름 돋게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 치과라면 치과 진료도 오진없이 잘 끝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뒤돌아서서 소파에 앉으려는데 제 시야에 배너 하나가 들어왔어요. 양팔짱을 낀 채로 먼 곳을 바라보는 치과 의사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숫자로 일이 여러 개 쓰여 있었어요. 한국말이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아래 출처는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국제치과학회, 미국 치과학술대회, 글로벌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워크숍, 세계치의학 임플란트 학회 주관 치주학술대회 연구 논문 등재. 아무튼 여러 치과기술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했다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이런 광고가 과장이 아니라 진짜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어쩌면 한국 치과 기술이 아빠 말대로 세계 최고일 수도 있겠다. 카운터에 점원부터 저렇게 고급 치과 용어를 써가면서 나를 상담해주잖아. 아마 한국이 세계 최고 치과니깐 종업원도 우수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 순서가 되어서 저는 치과 의자에 누웠어요. 아빠가 미리 제 증상과 치료 방법 등을 한국 치과 의사에게 공유해준 터라 큰 문제 없이 진료가 마무리됐어요. 임플란트 치료는 아빠 말대로 1시간 정도 만에 빠르게 끝났어요. 한국에 오기 전 아빠는 한국은 무엇이든 깔끔하고 완벽하게 빨리 끝낸다라고 말했었는데 정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치과 치료가 끝난 후 벌어졌어요. 의자가 자동으로 올라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간호사분이 저를 말렸어요. 입으로 가글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가글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옆을 봤어요. 치과 진료를 끝낸 사람들이 무슨 종이컵에 물을 받아 가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와, 여기 시스템 진짜 대박이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치과 진료 후 가글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치과 의사가 알아서 물을 뿌리고 석션으로 찌꺼기를 빨아들이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치과 진료 후 가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니. 심지어 가글 시스템은 모든 자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어요. 진료를 끝낸 다른 환자분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글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저는 섬세한 한국 치과 진료 시스템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놀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대박인 건 카운터에서 벌어졌어요. 저는 계산을 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미국 달러로 400달러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영어 잘하는 점원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 금액이 맞나요? 점원은 살짝 웃으시더니 맞다고 말하더군요. 영어를 잘하는 점원이 비용을 잘못 말했을 수가 없는데도 제가 너무 놀라서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저희 미국에서는 임플란트 하나에 한국 돈으로 89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세상에나 미국보다 20배나 가격이 저렴한데 이 정도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전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빠는 한국이라는 곳은 의료 선진국이라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 부담금은 30%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 말도 사실 믿지 못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부자 나라여도 그렇지 어떻게 싼 가격에 미국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심지어 모든 국민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제가 한국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 환자에게도 이 정도로 싸게 진료를 해준다면 한국 사람들은 더 싸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진료가 끝난 후 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나 한국에 치과 치료를 하러 왔어. 여기 정말 천국이야. 최신 기술과 장비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도 400달러 밖에 안 해. 너희 앞으로 치아는 한국에 와서 꼭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야. 저는 SNS에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임플란트 수술 하나 하면 미국에서 한국까지 왕복 비행기 값까지 뽑는 거잖아요. 굳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저처럼 보험사를 통해 맞춤형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도 한국인만큼의 가격에 치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저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치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저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치과 치료 시스템은 사후 관리까지 완벽했어요. 점원은 계산을 끝내고 난 후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었어요. 임플란트 하고 난 후 딱딱한 음식을 바로 씻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수술 부위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점원은 저에게 식사 티켓을 하나 줬어요. 저는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 쿠폰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은 수술 끝나고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줄 만큼 감동을 주는 나라인가? 보통 저희 미국은 수술만 잘 끝나면 돈만 받고 바로 집으로 보내거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건 온전히 환자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으면 의사들은 다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런데 한국의 치과는 따뜻한 사후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관리해줘요. 저는 점원이 준 쿠폰을 들고 안내해준 죽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죽을 받고 전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한국의 치과 서비스는 언제까지 나를 감동시킬 생각이야. 이젠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 미국에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제가 받은 죽은 전복죽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전복이 고급 해산물이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50만 원짜리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도 전복죽을 서비스로 주다니. 제가 무슨 비싼 명품 가방을 사거나 자동차를 산 것도 아니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의 회복을 위해 이런 고급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다니. 저는 심장이 멎을 뻔한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고품질 서비스를 한국 사람은 모두 공짜로 누리고 있었던 건가? 저는 저희 나라 미국의 의료 시스템보다 뛰어난 한국 의료 서비스에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어요. 발가락부터 전해져 오는 감동이 전복죽을 먹는 내내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빠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국가였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아빠의 말대로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한 대로 세계 최고 국가는 한국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한국 자랑을 계속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한국 치과 기술의 우수함과 선진 의료 서비스를 널리 알릴 거예요. 한국의 치과는 환자 개인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곳이에요. 저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해준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응원하고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 강국이죠. 특히 치과 진료는 외국인이 봐도 감동할 만한 수준이네요.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댓글로 크리스티나에게 답장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